허공은 모습이 없다. 제4강 시간과 공간. 반갑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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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3일째, 21일 정진, 3일째 정진에 앞에다가 뭐라고 적었죠? 예불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불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라.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가면 나중에 자기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예불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면 전부 다 몸뚱이 내지요. 몸뚱이 내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은 말하는 자하고 들으려는 자하고 본래는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몸뚱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내하고 듣는 거하고 상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들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애를 써요, 그냥. 그러면
자꾸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애를 쓰지 않는데 말을 하는데 그냥 들릴 때가 있어. 신기하게. 아마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은데도 예보라는 소리가 그냥 들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때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습 공식하고 이제 바탕 공식하고 이렇게 쭉 해서 가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지요. 몸뚱이 이만이 이대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로 말을 하고 이러지만 몸뚱이가 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냥 법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법신이 말을 하면 자연히 듣는 자하고 말하는 자하고 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자꾸 지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뚱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이 되면 그냥 몸뚱이가 말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냥 법신이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모습 공식이 가장 바탕이 됩니다.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게 되면 바탕 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입장과 그 생각을 하냐면 모습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어요. 몸뚱이에 중심을 두고 있고 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소리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돼 있죠. 생각에 중심을 두고. 그런데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바탕에 딱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탕에다가 딱 중심을 둬요. 처음에는 모습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죠. 현재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쭉 하다가 뭐 바탕에 딱 중심을 둬요. 그러면은 바탕에 중심을 두면 일어나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작용으로 됩니다. 작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진전이 되고 그때부터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지요. 저절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허공은 모습이 없다 하는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냐. 허공이라는 경우는 바로 바탕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습은 우리가 지금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상호 의존적이고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공한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 그럼 바탕이 무엇이냐가 허공은 모습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차트가.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백봉 선생님하고 그 학인하고 하는 것을 송창훈 씨하고 경월 거사님하고 두 분이서 한 분은 백봉 선생님 하시고 한 분은 학인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하늘과 땅이 나뉜 다음에 허공이 생겼습니까? 하늘과 땅도 허공 중에 있으니 허공이 있어야. 지구가 생긴 지 46억 년밖에 더 돼요? 허공 중에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도 다 생겼는데 이건 전부 허공이 있은 뒤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공은 언제부터 있었나? 여러분들 의심이 날 거예요. 예, 궁금합니다.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묻는 분들이 바보요. 예? 어째서 바보입니까? 무슨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었다 이러지.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붙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납득이 잘 안 갈 거요. 이거 중대한 문제라.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여. 생사 문제는 관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여.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이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논리적이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미련하든 똑똑하든 문제 삼을 수 있겠지? 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허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옳든 그르든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말이 성립되겠나? 글쎄요.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었다는 말이 적합하지. 모습이 없다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모습이 있어야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겠는데, 모습이 없는데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겠는가? 없어질 모습이 없으니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지 않겠나? 이치가 그렇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신 딱 가져버리세요.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성립돼. 그렇겠지?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언제란 말이 어찌 성립되겠는가? 성립 안 되지? 예, 성립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둬야 돼. 모습이 없는 허공에 언제부터라는 말이 성립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무시라. 비롯이 없어. 또 모습이 없는 허공에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마침이 없는 것이거든. 허공. 시작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딱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려면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 지금 요거를 가만히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할 때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그 표를 해서 만들어 드렸죠. 그걸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습은 다 상대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모습이라는 것은 가장 특징이 뭡니까? 경월 권사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예, 변하는 겁니다. 변하려면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들러붙어요. 시간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들어오면 변함. 쳇바퀴 자꾸 도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있는 생멸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대성은 뭐 모습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들러붙고 시간이 들러붙으니까 변하고 변하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 우리가 생각을 딱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하자. 그럼 화가 없다가 생겼지요? 화가 늘 있는 거 아니지요? 있다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화도 뭡니까? 생멸입니다. 모든 생각도 생멸, 감정도 생멸, 우리의 목숨도 몸뚱이도 생멸,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내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내가 보고 듣고 내 몸을 보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를 탁 캐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탁 붙잡아서 내려놔. 탁 붙잡아서 내려놔. 탁 붙잡아서 내려놔. 이것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 뭘 들러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이 일어난 걸 탁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성은 모습은 작용이거든요. 작용. 그럼 우리가 지금 중심을 두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은 작용에 두고 있는 겁니다. 모습에. 그런데 지금 허공이라는 것이 텅 비었단 말이죠.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는데 이 허공을 비유로 해서 허공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뭐 성품자리랄지 바탕이라고 할지 또는 뭐 부처라고 할지 그지요? 법신이라고 할지 이름이 많아요.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를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왜? 언어와 문자는 전부 모습이거든. 모습을 가지고 모습 없음을 드러내려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름을 빌려오는 겁니다. 모습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요. 모습이 있어야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모습 없음을 드러내려면 모습 있는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모습 없음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허공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건 모습이잖아요. 가짜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죠. 아, 내 몸뚱이다. 이러면 내 몸뚱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내 몸뚱이가 생긴 바탕? 이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만약에 내가 좋다 싫다 하면은 좋다 싫다에 쏙 들어가는 거지. 좋다 싫다가 일어나는 그 앞소식, 그 바탕자리,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와 있냐면 늘 변하는 것에 와 있어요. 변하는 것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해서 거기에 들러붙어 있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뒤바뀐 생각이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모습이 변하는 것이고 가짜고 생멸이 있는 것이다 해서 그냥 놔두면 들러붙지 않으면 그냥 작용으로서 잘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탁 들러붙어 버리죠. 나 아니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들러붙어 버린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일단 들러붙어 버려.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가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바탕인 허공이 어떻게 생겼냐. 허공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입니다. 모습 없으면 무엇을 뜻하니? 모습 없으면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습 없으면. 모습은 경험의 대상이죠. 모습 없으면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을 못하면은 안 되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언어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자, 모습 없음이 제일 처음에, 모습 없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습이 없으면 시공간이 끊어져요. 시공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불생불멸이잖아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나 변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말과 뜻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치, 진리. 이거를 진짜라고 해요. 왜?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경월거사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가짜는 변하고 예,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금반지하고 구리반지 어떻게 압니까? 돌로 쳐보면. 예? 어떻게 보면요? 돌로 쳐보면요. 구리반지는 변하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변해버려요. 근데 순금반지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쭉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 그 얘기가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니?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모습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시라고 나와요. 시작이 없는. 시가 있으면은 종이 있거든. 끝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으로 보는 거는 전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멸이 있다는 겁니다. 경월거사님 공부할 때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가짜예요.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 경월거사님도 없다가 생겼죠. 몸뚱이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럼 몸뚱이가 뭐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를 잘 굴리되 가짜에 들어앉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아까 제일 도어거사님 자꾸 물었는데 그 신물계 두 번째 처자를 두었으나 쏠려보면 떨어지지 말라고. 처자를 두었으나 쏠려보면 안 떨어지려면 내가 모습 없음이 돼야지 안 떨어지겠죠. 모습이 있음이 몸뚱이가 내다 한 연후에는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내 것이 돼버리는데 쏠리고 안 쏠리고 맨날 쏠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쏠려보면 떨어지지 말라고 하면 그럼 내가 쏠려보지 말아야지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네. 네. 쏠려보지 말아야지 하는 것만 그 생각을 딱 붙잡아서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후렴구 붙이지 말라는 거죠. 고리를 끼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딱 그대로 붙잡아서 탁 내려놓는 거예요. 고리를 끼지 않는 거죠. 그것을 자꾸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법상으로서는 그렇죠. 만만한 거는 좀 돼. 그런데 너무 좋은 거나 너무 내가 애착이 가거나 너무 싫은 거는 진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강도가 너무 세거든. 그게 쏠려 있는 강도가. 그래서 정신없이 거기 막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죠. 붙잡아서 놓고 붙잡아서 놓고 붙잡아서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면 모든 일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임계점이 있어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어른들 말씀에 달도 참은 기운다 뭐 그런 말도 있지요. 달도 참은 기운다고. 어느 정도 딱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탁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힘이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붙어요. 공부가. 그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관념이나 개념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 또는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고정된 틀, 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벗어나려면 벗어나야지 한다고 벗어나지나요? 안 됩니다. 뭐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붙잡아서 내려놓으라.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으라. 자꾸만 붙잡아서 내려놔요. 어떤 저번에도 한번 그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거실 창을 바깥 창문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아들은 자기 방 창문을 보고 얘기를 해요. 경월 권사님, 그러면 풍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풍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신이 본 거실 창에서 본 풍경을 풍경 전부라고 해서 팍팍 우기고, 아들은 자기가 본 자기 방에서 본 풍경을 옳다고 빡빡 우기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소통이 되겠는가? 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거실에서 보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거실 창에서 이 풍경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아들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요.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다 자기가 보는 풍경 옳다고 하지 않고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둘이가 딱 내려놓으면 대화가 통하겠죠. 대화가 통해서 둘이가 같이 바깥을 착 나가보면 전체 풍경을 다 볼 수 있겠죠. 둘이가 다 같이 문 밖을 나서지 않으면 전체 풍경을 볼 수 있습니까? 둘이 똑같이 볼 수 있냐고요. 못 본다는 겁니다. 딱 자기가 보는 그 틀 이상은 못 본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것을 보고 있다. 너는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만 탁 잡을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서 정확하게 그걸 느낍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냥 감정이 통해요. 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도 탁 누그러집니다. 내가 박박박 우기죠? 그럼 여기도 박박박박 갑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이 통하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허공, 시작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습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벌써 시작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생멸이 없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허공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탁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은 이 우리의 바탕자리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탁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당처 자리는 허공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그 표를 그래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요. 그게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라고요? 가짜. 변하는 거. 시간이 들러붙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이 있는 바탕자리는 그 바탕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다. 변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다른 책을 볼 때 불생불멸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습이 없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거, 이게 다 함축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불생불멸이라는 그 말 안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불생불멸 이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불생불멸이 나오면 무엇을 뜻하는지 딱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습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예, 지구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들어붙어 모든 것, 태양도 별도 나무도 전부 모습이야. 시간이라는 건 모습에서 오는 것이지. 죽비도 모습이야. 언제 나무를 심어서 언제 만들고 어느 시간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 죽비라는 모습이 없다면 무슨 시간이 들어붙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이 태어나서 변화하여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금이라는 것은 시간을 꿰뚫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것이거든. 모습에서 시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 턱 나투기 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요. 이것이 나툼으로부터 사그라져. 사그라졌다가 다시 나툴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해요. 사그러졌다가 다시 나투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고, 나투었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사이를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말은 잘 쓰지. 모습이 나투었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모습이 사라졌다 다시 나투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시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을 예로 든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갈 때까지 이것이 시간이라. 그러나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다시 어머니의 배에 위탁하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말마디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있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까지 시간을 공간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있어. 어머니의 배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예,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변하는 몸뚱이, 이걸 시간이라 할 수 있어.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에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 인연을 맺어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아듣겠나? 글쎄요, 시간이 동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간이란 것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란 보통 하는 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시간, 공간, 시공간이라고들 하지. 다시 말하자면 지구가 나타났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시간이라.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 지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있어.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가 시간이야. 예, 그것은 이해됩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지구의 요소는 있거든. 지구가 없어져서 다시 생길 때까지가 공간이라고 보면 돼. 지구를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던 놈이 다시 생기기도 한단 말이지. 만약 지구가 쪼개져서 그만 가루가 되어 없어지면 공간이란 말도 없어. 지구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생길 때까지가 공간이거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시간과 공간이 말만 다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예를 들면 물거품은 물 위에 있는 것이거든. 이놈이 물거품처럼 놔둘 때를 시간이라 하고 물거품이 사그라질 때를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말만이부터 이상하단 말이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없어져 본들 공간이라는 이름으로써 나타나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써 나타나.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여. 알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과 공간, 박은경 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강 이해는 하겠습니까? 자, 이해한 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해하신, 예. 어떤 것을 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공간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이 생해가지고 열할 때 네. 시라고 하고 예. 열에서 음.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공이라고 공간, 예, 공간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시간은 이렇게 한 모습이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 그 시간 이렇게 하지만 공간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모습과 모습의 사이 또는 모습이 그 말하자면 그 모습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처소 공간 그런 걸 공간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공간이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같이 있다는 말씀이 어떻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에서 멸할 때까지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그냥 공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 공간을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사람이 지금 제가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이 처해 있는 이런 어떤 공간 그것을 이제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뜻이 아닌 거라.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몸 또 모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모습이 있고 모습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는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탕짜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과 공간이다 이러면 모습을 중심으로 하면 모습이 있고 모습과 모습 사이를 공간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꼭 동전 앞 뒷면처럼 모습일 때 있을 때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모습이 없을 때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면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형보살님 이해되지요?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 모습이 사그라질 때를 공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탕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공간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요소를 가진 모습이 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그 바탕 속의 시간과 공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모습이죠. 시간과 공간은. 네, 바탕에서 시간 공간이 모습이고 우리 보통 얘기할 할 때는 그냥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모습이 생하고 멸하는 데가 시간이고 예. 모습이 점유하고 있는 그가 공간이라고 하죠. 모습과 모습 사이에 있든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확인이 자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 자기의 그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서 시간도 놔두고 공간도 놔둔다. 시간과 공간을 압소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밝은과 어둠이 있어요. 밝은 거를 만약 시간이라고 어둠이 없다고 하면 모습이 없다고 만약 생각을 해보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 압소식을. 그런데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라서 시간도 놔두고 또 공간도 놔두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확인은 모습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 몸뚱이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인 바탕자리에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없다가 생겼어요. 생겼다가 사라져. 그럼 이걸 시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구가 다시 사라졌다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시 일어난다. 그랬을 때의 공간이라고 한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늘 공존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어떤 인연에서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시간과 공간이.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소리가 그 사냥개 같은 경우는 1만 헤르츠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낮은 헤르츠를 듣는다거든요. 사람 귀는요. 그런데 사냥개 귀에는 들리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공간이었을 때 거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경을고사님 이해되십니까? 엑스레이, MRA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바탕자리에서의 나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자리에서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 모습이 사라질 때는 공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다른 눈에는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른 데는 또 안 들릴 수가 있다 없다로 전부 될 것입니다. 그죠? 그건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 지금 챕터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모습 없음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전체성이라고 해요. 전체성.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뭐다? 부처다.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탕자리다. 나는 모습 없음. 그 법신자리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본다? 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보면은 저기 부처님께서 이제 바로 드시고 그거 또 저기 걸식해서 오셔서 자시고 발 씻고 앉으셨다 이랬을 때 수보리 존자가 드무십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이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자리로서 하시는 거를 여실히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실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옷 입으시고 탁발 해가지고 와셔서 자시고 발 씻어서 앉으신 거 밖에 못 보거든. 그런데 그게 뭐가 쉬운 일이야? 맨날 하시는 일인데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하고 이렇게 자꾸 하자고 하느냐? 아침에 일과를 굴려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를 되밝히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자리로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예불하고 또 저기 모습 공식하고 또 뭐 감사 노트 쓰고 원 노트 쓰고 법문 들으러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도반들이 그거를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그렇게 되면 그 바탕자리에서 내가 정말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구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가짜, 작용이구나. 이것만 마음에 딱 결정을 해서 믿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누가 가요?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데 혼자 가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반들이 자꾸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 성품자리를 확실히 되밝힐 때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을 어느 입장에서 보고 있다? 몸뚱이 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몸뚱이 내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몸뚱이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내가 나온 바탕자리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드러내는가? 이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법문도 그냥 목이 터져라 법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새말기라는 것을 추창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경월거사님 그 아침부터 이제 출근하시고 가셔서 일하시고 또 밥도 자시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집으로 오시고 이러잖아요.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가서 걸식하시고 오셔서 밥 자시고 발 씻고 앉으신 거하고 다른가요? 다르나요? 같아요. 송창훈 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서 그렇지.
부처님만 그렇고 나는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하는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수보리 전자리가 부처님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부처자리로서 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쭉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내가 몸뚱이로서 나니까 맨날 몸뚱이밖에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몸뚱이 갖고 사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요. 그래서 그냥 살아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월거사님? 네.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왜? 사람 몸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법 만나기 너무 어렵고요.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성을 되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내 자성을 되밝혀서 많은 사람에게 회항하겠다. 나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자유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런 어떤 큰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공부를 지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데미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맨날 두드려 주잖아요. 맨날 깨고 나오라고 두드려 주고 있잖아요. 계속 두드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한번 칵 쳐박아 보세요. 한번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몸뚱이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가짜다. 가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가짜야, 가짜. 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성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짜 뭐 우리 다 싫어하지 않나요? 가짜 좋아해요? 도호고사님 가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지요. 근데 왜 다른 거는 다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아무리 가짜다 해도 왜 가짜만 좋아해요? 왜 진짜를 찾으려고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